있었습니다. 어, 이야. 아, 이게, 아니, 딱,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뭔가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싸울 때 중재할 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귀한 경험일 수 있겠다.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던 게 교사 출신 개발자로서 또 강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래도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직을 했을 때 뭔가 되게 접점이 없어 보이기도 한데 또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직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제가 뭐 2, 3년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으면 이 커리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제 14년, 그러니까 뭐 군대 음,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빼도 10년 음, 이상을 이 교직에 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완전히 전혀 다른 직무로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내가 시간을 낭비한 걸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회사에 와보니까, 어, 1년에 30명 가까운 아이들을 제가 매년 계속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오는 조직 관리의 어떤 능력치가 저한테 되게 있는 느낌을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회사에 왔을 때도, 어, 정말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이런 조직 관리나 그 구성원들하고 융화되는 그런 것들을 엄청 높게 봐주셔가지고 좋은 직급의 자리도 제안을 오,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어, 기존에는 사무실이 정말 조용하고 이랬다면은 제가 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뭐 먼저 질문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음, 거는 공유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되어 있다. 어, 그래서 아, 사회생활을 내가 하고 특히 어쨌든 인간 관계를 많이 맺어보는 직무였잖아요. 교사라는 직무가. 음, 물론 아이들도 있지만 동료 교사들, 음, 특히 학부모들. 그래서 음. 그런 능력들이 내가 이 커리어를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이 커리어를 가지고 이어서 왔구나 하는 거를 어, 느낄 수 있었고 그 선생님이라는 직무가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능력치를 올리는 그런 직무라고 느꼈어요. 여기 와서. 어, 개발자도 결국은 인간들의 모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쵸.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음, 되게 중요한 질문한 게 빠뜨린 것 같아서 아까 크래프톤 정글 3기를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 한 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거기에 되게 막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젊고 똑똑한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에서 음. 이 선생님 그래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약간 성과가 걔네들에 비해서는 경쟁에서 약간 뒤처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어, 아, 맞아요. 저도 그 고민을 했고, 거기는 사실 컴퓨터 전공자도 오는 데였고, 아, 한 학업에 개발자 하시다가 또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헉,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거기서 거의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왜냐면 제가 거기서 달고 다녔던 말이 너 너무 나태라는 말을 엄청 달고 다녔거든요. 물론 아, 농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그래도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우와. 저녁 늦게까지 했었고 저희 거기 이제 그 현업에 계시는 코치님들이 계세요. 크래프톤 개발자 하시는 분들이 음, 그 코치님이 저한테 한 번은 저희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기님은 직업도 너무 좋고 사실 개발자라는 그 직업이 일반인이 봤을 때는 되게 좋고 선망하는 직업 같지만 또 음, 막상 현직에 오면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배수의 진을 치고 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여기서 잘 배워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또 학생들 가르치는 데 쓰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조금 나이도 많고 이제 원래 뭐 공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수료한 동기생들 중에 어,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먼저 취직을 했고 그리고 꽤 좋은 오, 쪽으로 이직을 했고 또 크래프톤에서 마지막에 두 명을 선정해서 좀 우수한 수료생들 두 명을 선정해서 어, 본사에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또 선정이 되어서 또 오,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오, 공식 채널에 가시면 제 인터뷰를 또 보실 수 아, 있습니다. 우와. 그랬습니다. 이야. 아니, 그 많은 인재 수재들을 다, 와.
제가 근데 리스펙트입니다. 잘했다기보다는 그 정글의 취지에 맞게 정말 몰입해서 노력했 아, 그래서 음, 성장의 폭도 좀 가팔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절대적인 음. 수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따라가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한 거죠.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인터뷰도 했죠. 와.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아무나 해주진 않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메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이 글쓰기 앱을, 글쓰기 관련한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사이트로 개발한 걸 구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개발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뭐 책을 내고 노코드 툴러 사이트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쓰게 하려면은 나만의 커스텀된 그 서비스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개발을 공부해서 만든 게 오늘의 일기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1000개가 넘는 재미있는 일기 주제가 랜덤하게 이제 추출이 돼요. 그러면 그 음, 일기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쓰고, 그 글을 공유할 수도 있고 전체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반 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학급에다가만 공유할 수 있고, 또 나만의 비밀 일기를 쓸 수 있고, 그런 어, 식의 플랫폼인데, 최근에는 거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오. 되어서 내가 글을 쓰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다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음, 게 아니고 정말 친절하고 정말 상냥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쓴 글에 피드백을 달아주는 이제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좀 더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야, 그럼 초반에 말씀 주셨던 글쓰기 주제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주제는 또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10년 동안에 제가 그냥 취미처럼 생각했어요. 좀 진부하지 않고 재미있는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핸드폰에 음, 메모해서 이제 서버에 올리고, 그거를 누적하다 보니까 뭐 한 1200개 정도 지금 이제 누적이 돼 있고, 야, 이거를 의견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재미있는 글쓰기 주제를 저한테 주면은 제가 좀 음, 정선을 해서 그거를 또 누적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들은 그 주제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음, 앱에는 이 정도로 센스 있고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실 수 있게 몇 가지 내가 음. 생각해도 이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하는 거 소개 아, 혹시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쓴 주제가 뭐였냐면은 순도 99.99%의 황금똥을 쌌다면? 이라는 주제거든요. 저는 근데 이 주제를 10년 전에 애들한테 처음 줬을 때 그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어떤 질문을 저한테 했냐면, 선생님 그럼 나머지 0.001%는 진짜 똥이에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면 그건 뭐 나는 싸면은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런 이야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날 애들이 일기를 정말 뭐 처음엔 선생님 5줄 써야 돼요? 이랬던 아이들이 뭐 한 장, 두 장 막 써오는 거예요. 네, 그런 주제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명절에 뭐 엄마은행에 맡긴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이제 뭐 이런 어, 수업 시간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오, 이런 것처럼 얘네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글을 너무 재밌게 써오거든요. 이제 그런 와,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 야. 아니, 제가 들어도 뭔가 마구마구 이렇게 상상력이 그러니까 자극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주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운영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제가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그냥 정말 취미 삼아 만든 이제 서비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가입자 수가 10,000명 이상이 되고, 한 오, 달에 활성 사용자가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사실 한 달에 활성 사용자 10명, 20명 모으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음,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6,000명 정도 꾸준히 오, 들어오고, 어, 지금 학급도 한 800여 개 정도 학급이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들이 인공지능 기능 써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글쓰기 또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 서비스 덕분에 또 개발자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어, 원래는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던 이제 서비스였는데 이거를 보고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회사에 같이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인수를 할 테니까 상기님이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맡아서 좀 더 오, 키워나가보자.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음, 외부 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저희 이제 내부에 있는 다른 이제 모바일 개발자라든지 그런 분들 붙어가지고 지금 버전 2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오, 어, 거의 뭐 자식 같은 느낌인데요? 어, 아, 그러면 여기 AI 기능도 넣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네, 게 실제로 피드백을 주면 학생들의 뭔가 글쓰기를 위한 내적 동기까지도 막 이끌어내나요?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음,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되게 무섭고 음, 아니면은 기계적이고 음, 음, 인위적이고 그리고 말 자체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 인공이라는 어휘에서 오는 이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 서비스를 써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만들어진 그런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기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상냥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래서 음, 학생들한테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저희가 대규모로 한번 이제 유저들 경험을 쭉 받아봤는데 왜 인공지능 댓글을 사용하나는 질문에 인공지능 선생님이 나한테 친절한 댓글을 써줘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재미가 생긴다는 대답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 학생들의 어떤 글쓰기 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낸 서비스지만 사실 성인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성인들도 많이 음, 쓰면서 그 내가 쓴 글에 이 인공지능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기에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위안을 많이 받는다는 피드백도 많이 들어왔어요. 오, 오. 근데 그런, 네. 이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드는 게 저희가 네, 이게 정서적인 이제 교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대상은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성장하는 굉장히 초반의 학령기 아이들에게 일종의 라포 형성이나 애착의 대상이 인공지능 선생님? 음, 음, 음. 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사실은 어떻게 미칠까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된 게, 제가 인공지능을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네. 네. 여기서 얻는 저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제가 개발자로서 성장하는데 개인적인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인공지능을. 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서비스에 녹일 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 음, 서비스를 녹인다면은 분명히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긍정적인 영향과 학습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체감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반면에 만약에 이제 아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 음, 인공지능과 라포를 형성하고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음,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인공지능을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인공지능 댓글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얘가 특정한 활동을 해서 포인트를 모았을 때만 이 인공지능 댓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어떤 허들을 두었고 두 어, 번째는 사용자한테 수시로 지금 이 댓글을 달고 있는 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장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모든 댓글에는 글쓴이가 AI라는 그 특수 기호가 아이콘?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음, 이거를 만약에 붙지 않는다면은 그 아이들이 그런 정체성 형성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해서 음, 끊임없이 너가 대화하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제가 최근에 다른 컴퓨터 게임 같은 것들을 보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게임은 이런 윤리적인 책임을 느끼는 그런 회사에서는 끊임없이 사용자들한테 그 불규칙적으로 너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곳은 진짜 리얼 월드가 아니고 가상의 세계야, 인공지능이야라는 거를 끊임없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지금의 장치로는
조금의 위험성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너가 다는 거는 인공지능이야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음, 그런 장치들을 넣으려고 지금 계속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음. 궁금한 게 있는 게 AI 선생님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개발자분들이 그 선생님의 피드백에 뭔가 방향성 같은 거를 좀 정해줄 수 있나요? 지금 그 기능은 완성이 오. 돼서 이제 런칭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왔고요.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페르소나에 맞춰서 이제 음, 음. 댓글을 달아주지만 지금은 이름은 바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달구쌤이시잖아요. AI 달구쌤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AI 음. 달구쌤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페르소나에 따른 이름만 AI 달구쌤인 건데 이제 앞으로 런칭될 기능은 달구쌤이 자주 쓰는 어휘나 자주 쓰는 말투나 음.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삶에 대한 음. 메시지. 그런 음. 것들을 제가 미리 받아서 달구쌤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델을 녹이면은 아마 달구쌤이라면 이렇게 글을 써줬을 거라는 거에 거의 일치하게끔 이 인공지능이 글을 생성해서 아이들한테 달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음, 음. 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폭탄 같은 경우는 되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이로운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뭔가 글을 잘 쓰게 만들고 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것을 발돋움의 발판으로 좀 삼는 일종의 비애처럼 역할을 AI 선생님이 해주면 되게 좋겠다. 근데 이제 맞아요. 음. 그게 도피처가 되어버리면 이건 또 위험할 맞아요. 수도 있겠다. 이게 어. 중간 어딘가에서 절묘한 뭔가 묘수를 잘 찾는 게 지금 개발자분들의 역할인 것 같다. 선생님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음. 음. 기술이 훨씬 더 이렇게 현장에 가까워지고 아이들의 네. 삶과도 밀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실제로 교실에서 이것과 관련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민상기님이 이제 이직을 하시고 이제는 개발자로서 꿈을 시작하셨는데 이거에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큰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음, 제가 개발자로 이제 이직을 하고 나면은, 어, 음, 제가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음. 뒤에는 어떤 기업에서 오너를 우리가 CEO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음. 그 경영을 책임하시는 분을. 네. 그 기업의 기술을 책임지는 사람을 이제 CTO라고 하거든요. 최고 기술 음. 책임자라고 하는데, 저는 한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꽤 괜찮은 규모의 회사에 이름 있는 CTO가 되는 거, 이제 그게 어. 개발자로서는 목적이고, 물론 지금도 사실 뭐 정말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에서 음. 사실 CTO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 어? 이제 나 막 시작할 건데 같이 네. 시작을 해보자. 근데 지금 내가 CTO로 가기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단지 자리에만 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기업의 기술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그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을 그런 음. 능력을 갖춘 그런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는 게 어. 지금 개발자로서의 목표라고 어,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꼭 그렇게 네. 이루셔가지고 저희 오늘 이 동영상이 레전드 영상 네. 10년 전 민상기님. 예스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상기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소감 한번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민상기님 오늘 어떠셨어요? 먼저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만난 것처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전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과 또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내용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이에 또 음. 성장을 해서 네. 또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냥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추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조금 더 음. 저의 성장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구쌤 어땠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걸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첫 번째 인터뷰 때 답변을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또 묘하게 다른 답변이 이렇게 딱 음. 나와서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사람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계관이. 네. 또 뭔가 어, 변화가 성장이 있으셨구나. 진짜 음, 10년 후에는 꼭 큰 CTO가 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민상기님이랑 이렇게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이 아이들과 삶에 굉장히 가까워진 저희 이 시기와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실제로 교실에서도 이거에 대한 같은 이렇게 논의, 저로서도 공부 그런 것들에 대한 확립이 또 중요하고 잘 선택하고 기준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나름의 교육자 1인으로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민상기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열정 가득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고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상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